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이틀 연속 1,6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간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오늘부터 비수도권 10개 시도의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높아졌습니다. 한편 55세에서 59세 대상 백신 접종 예약이 어제 오후 8시부터 재개됐지만 초반 시스템 불안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1,000명 넘은 이후에 계속 1,500명, 600명대까지 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지금은 이제 3차 유행이 지난 다음에 한 6개월 가까이 이제 안정기를 거치다가 4차 유행이 백신 접종 효과로 좀 뒤늦게 시작된 거로 볼 수 있고요. 예. 이제 이번 주 초에 4단계,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됐으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뭐 이번 주 말쯤이나 다음 주 초쯤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는 계속해서 확진자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예. 근데 다음 주 초가 4단계 거리두기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이제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잘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네. 예. 청와대에서 행정관이 확진이 됐다고 해요. 근데 네네. 청와대는 다 맞지 않았습니까? 백신 접종을요? 예, 다 맞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네. 이 100%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청와대도 그 대목도 사실은 이제 보안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그랬는데 네. 돌파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사실은 이제 2차 접종까지 끝나고 14일이 지났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 그래야 돌파 감염인 거고. 네. 하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접종 완료 여부는 미공개여서 팩트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방역의 사령탑임과 동시에 예. 뭐 모든 정책의 이제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이 청와대의 행정관 확진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네. 일단은 대통령과의 접촉은 동선이 겹치지 않았다고 해서 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일단은 수도권은 이번 주부터 4단계를 시행 중이고 이에 대한 효과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기간으로 봤을 때 2주 시행만으로 4단계를 2주 정도 하고 그것만으로 좀 지금의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4단계 거리두기 효과를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목표를 뭘로 해야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확진자 수를 1,000명대로 증가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라고 하면 2주로는 부족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단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를 1부근까지 떨어뜨려서 그 급증했던 확산세를 이제 꺾는다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한다면 네. 2주의 거리두기만으로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예방 접종을 고위험군에서 대부분 이제 이루어진 상태라 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1,000명이나 2,000명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리 많은 확진자 수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줄 정도의 확진자 중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서 예. 네. 지금 이제 거리두기의 단계의 기준이나 방역의 어떤 그 잣대를 확진자 수가 아니라 중증 환자 수와 치명률 기준으로 전환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4단계 상황에서 사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네. 당장 어제 밤에도 심야 차량 시위를 서울에서 벌이기도 했는데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은 현재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업 제한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시죠. 네.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예. 1년여 동안 영업 제한. 심지어 지난해 3차 대유행 때 겨울에는요. 카페나 식당을 낮에도 이용하지 못했던 적도 있어요. 네네. 그냥 테이크아웃만 되고. 예. 그걸 다 감안하면 이분들은 정말 이 빚으로 빚을 막는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네. 폐업 지경이다. 이러면 하죠. 그분들의 이 항의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제 1,615명 최고 정점 확진자가 나왔고 오늘도 1,600명 이런 상황에서 그럼 영업을 자정까지 풀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요. 네. 호프집도 그렇고 예. 정말 소소한 주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정까지 영업을 풀 수 있겠냔 말이죠. 아까 김영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1,000명대로 지금처럼 억제해도 이 2주 동안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지금 시뮬레이션에 따르면은 7월 말에 2,100명도 바라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지금 어떻게 영업을 풀겠습니까? 이건 또 시민적인 반대가 크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고통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영업을 풀어줄 수 없다. 그럼 이분들의 두 번째 목소리가 또 있어요.
손실 보전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상당한 수준의 손실 보전이 돼서 예. 이제 영업 재개하세요, 취업하세요 하는데도 할까 말까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재난 지원, 특히 이제 자영업자 손실 보전은 턱없이 이제 부족한데 최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야기가 또 기름을 끼얹었어요. 네. 2차 추경 33조인데 손실 이 보전 법을 지원법을 통과시켰는데도 소급은 안 되고 지금 올해 33조 중에 손실 보전 예산이 6천억이라는 예. 거예요. 내년에나 부족분은 지급하겠다. 그럼 이분들은 분통이 안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거리로 나온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1인 시위까지만 가능하고 네. 모든 집회 행사가 금지돼 있는데 차량 시위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제 국회 쪽에 모였다가 이 위치를 또 변경하면서 경찰들과 숨바꼭질을 벌이고 예. 결국은 지난번에 택배 노조 집회나 민주노총 집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분 중에 또 일부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요. 네. 더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국회 여야가 이 문제를 풀어주고 기재부를 포함해서 정부가 이분들을 최대한 좀 다독이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 이 정치가 못 푸니까 참 민생이 고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요새 백화점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가 방역에 대해서 들어갈 때 뭐 QR코드 찍는 것도 거의 없고 네. 그 체온 재는 것도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서울시가 그래서 대형 유통시설에 선제 검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라고 해요. 그러면 네. 지키나 마나 전혀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이걸 좀 예.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 입장은 이제 현재로서는 권고 사항이지만 네. 백화점들이 이제 어떻게 그 권고 사항을 이행하느냐를 보고 예. 그 강제적으로 선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예. 행정명령까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워낙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강남에 있는 그 백화점의 그 대형 감염 사고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예. 워낙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게 다행스럽게 아주 많은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대규모 그 감염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방역에 있어서 조금 더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요 국민의힘 당사로 가서 이준석 대표를 지금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화면인데 함께 보시죠. 강보승이 상고 저희는 이거 아까 인사를 했는데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당사입니다. 여의도 당사에서 이준석 대표를 예방하고 있는데 어제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남을 가졌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만나러 국민의힘 당소로 왔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오늘 이렇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우리 당사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세월 공직에서 봉사해 오시면서 남기셨던 수많은 미담과 그리고 정권의 부당함에 맞서셨던 그런 모습들 우리 국민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최재형 전 원장께서 국가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주시기 위한 국민들의 기대가 있다는 것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더 다양한 논의를 함께 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환영의 의사를 밝힙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우선 지난 저희 아버님 상사 때 국민의힘 이 대표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조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위로가 저희들에게 매우 큰 힘이 돼서 저희들이 다시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생각해왔던 그러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 이 대표님을 만나 뵙고 또 말씀 나눈 후에 기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예,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예.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얼마 전에 부친상을 당했죠. 그래서 빈소의 조문원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차원에서 이렇게 이 대표를 예방한다고 했는데 지금 마침 최영일 평론가 나와 계시니까 네네. 짧게만 짚고 갈 거예요. 지금 뭐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나오는데 높아지고 있고 예. 지금 오늘의 대면도 그렇고 네. 빨라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으로 예. 들어가서 그럼 경선 주자 중에 한 명이 되겠죠. 예. 8월에 시작하는 경선에 참여하게 될 거고요. 지금 보시면 김영우 전 의원이 참모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미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한 지지 세력이 좀 규합되고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불똥이 네. 윤석열 전 총장의 거취로 연결되죠. 예. 왜냐하면 입당은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기는 미루고 있단 말이죠. 그럼 만약 8월 말까지 입당해서 경선에 합류하지 않으면 당 밖에서 독자 세력화를 추진하다가 본선 주자가 11월에 나오면 이제는 장외 단일화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예, 예. 되는데 최재형 원장이 탄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윤석열의 플랜 B가 아니다. 네. 독자적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당내 지원이 아무래도 외부에 있는 윤 전 총장보다는 내부에 들어온 최 전 원장에게 쏠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이게 윤 전 총장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정치평론가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다시 코로나입니다. 논산훈련소에서 논산 네. 육군훈련소에서 저도 거기 나왔는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 네.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단일 부대에서 1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온 건 예. 지금 육군 논산 훈련소가 최초입니다. 그만큼 이제 군내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군 당국은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7월에서 9월 사이에 지금 입영하는 장병들은 접종을 받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전에도 물론 PCR 검사 2번 하고 밖에서 받고 안에서 받고 2주 이후에야 훈련에 돌입했는데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접종을 완료하고 장정들이 입소하게 되는데 그래도 돌파 감염에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예의주시하게 될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예비군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1,000만 명 넘는 1,800만에 달하는 예비군이 있는데 동원은 아주 위험하죠. 합숙 생활하니까 예. 못 하고요. 네. 향방도 위험합니다. 집체교육 없습니다. 네. 민방위도 위험하죠. 경계에는 2명이 근무 설 수 있지만 예. 동네에서 집총 이제 총기 수령 등 안 되거든요. 출석 네. 체크하고 네. 그래서 모든 예비군 훈련 지난해 올해 다 없고요. 출석한 걸로 하고 내년부터 하는 걸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지금 9일째 확진자가 1,000명대씩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역학조사를 포함해서 검사도 그렇고요. 치료센터도 그렇고 인력도 좀 부족하고 상황이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방역 체계는 보셨을 때 좀 네.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방역체를 크게 둘로 나눠보면 그러니까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병원의 상황과 예. 그다음에 이제 역학조사, 확진 검사, 그다음에 이제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보건소를 비롯한 이제 방역 인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위험군들에 대한 접종이 끝나면서 중증 환자 발생이 크게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들은 지금 심각한 상황은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일선 방역 인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별 검사,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 예방 접종의 이상 반응 관리 등으로 지금 경무에 시달리고 있고 네네. 이게 단기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작년 1월부터 이제 계속되어 온 1년 반 가까이 이제 계속되어 온 경무의 상황이라서 예. 현장에서는 계속 이제 마른 걸레를 쥐어짜는 방식으로 인력들을 소모하고 있다. 네. 이런 일들이 이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건소 등에서는 이제 휴직자들도 좀 더 늘어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간호 인력들의 업무 강도가 굉장히 심해서 예.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께서는 현재 방역 체계를 좀 바꿔서 새로운 방역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네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접종이 끝나서 현재 코로나19의 치명률이 0.3%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1.5%, 뭐 높으면 2, 3%까지 갔던 게 최소한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아니라 중증 환자 수나 치명률 기준으로 하면 예. 과거의 단계 격상 기준을 5분의 1의 수준으로 낮춰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이제 수도권은 4단계를 넘고 있는데 예. 그 4단계의 숫자를 중증 환자 수 기준으로 전환하면 네네. 수도권 단계가 2단계나 3단계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예. 이제 또 다른 이유는 그 영국이나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이미 그 목표로 하는 접종률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예.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쳤고 50% 이상 2차 접종을 마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네네.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을에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마쳐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을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잠시 참고 견디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또는 더 나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데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고 네. 기존의 확진자 수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한 방역 체계는 현재 방역 상황에도 맞지 않고 치명률이 낮아진 상황에도 맞지 않고 예. 앞으로도 그런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방역을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만 보고 거리두기 단계를 책정하는 건 지금 이제 프로세스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예. 그럼 좀 쉽게 비교하면 뭐 연말이나 뭐 연초에 겨울에 독감 걸리는 분이 많으신데 독감은 뭐 수천 명이 걸리더라도 그게 그 통계를 발표하진 않고 네. 독감도 분명 치명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럼 쉽게 말해서 독감처럼 코로나19를 다뤄도 될 시기가 조만간 오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독감은 치명률이 0.1%고요. 네네. 매년 한 250만에서 500만 명 정도가 독감에 걸리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한 번도 매일 독감 환자가 몇 명인지를 조사해서 발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 1.5%대의 치명률이었던 코로나는 독감하고 현저하게 다른 심각한 감염병이지만 예. 현재 0.3%, 올 가을 9월쯤 되면 0.1%까지 치명률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쯤 가면 독감에 준해서 예.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이게 지속 가능한 체계가 될 거다라는 예. 겁니다. 네. 그래야지 또 다시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비수도권도 4개 지역을 빼고는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역마다 네. 또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뭐 다르죠. 그 조치를요. 네네. 어떻게 달라졌어요?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 예. 비수도권도 확산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 전북, 전남, 경북 이 4지역을 빼고는 중앙방역당국 차원에서 2단계로 다 격상했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이미 통영을 비롯해서 부산, 대전 다 2단계로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격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종합적 격상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비수도권 안에도 일반적인 뭐 농어촌이나 혹은 이제 소지방 도시 빼고 관광지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네. 문제는 관광지입니다. 예. 지금 여름 휴가철이 왔고 직장인 그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68%가 여름 휴가 간다. 아. 근데 해외로 못 가잖아요. 네. 국내로 갈 텐데 주로 강원도 해수욕장 일대와 제주도, 예. 제주도에 집중되고 있고요. 부산에서부터 여수까지 네네. 남해안 라인. 그래서 지금 이 관광지가 비상인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가 자, 유흥업소 집합금지. 예. 왜냐하면 계속 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부산은 19개 업소로 퍼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선제적인 뭐 이 지자체의 또 자율 접종과 더불어서 논란도 있지만 예. 또 필요한 조치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이번 주 특히 여름 휴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간다고 말을 하고 네, 그럼 가도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도 그냥 일상적으로도 경계에 있는 분들은 많은 뭐 풍선 효과라고 하나요? 원정 유흥을 즐기러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휴가철에 그런 지역들은 조금 더 방역을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방역을 아무리 강화해도 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집합 금지를 해서 문을 닫지 않는 한 뭐 그 지역에서 수도권에서 온 휴가객으로 인한 감염 발생은 있을 수밖에 없는 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염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접근보다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소규모의 감염으로 차단하고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예를 들면 유흥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출입자 명부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감염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의 격리 범위를 넓게 잡고 예. 격리를 해서 이게 N차 감염, 장기간의 감염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풍선 효과를 막겠다고 치면 사실상 봉쇄하거나 네. 그 문을 닫게 다중이용 시설 문을 닫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예. 그것은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초반에 우한에서 우한 지역에서 못 나오게 하는 그렇게 네. 강도 높게 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학교 방역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수도권 학교들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가게 됐는데 2학기 전면 등교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교수님. 이를 앞두고 백신 접종을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앞당겨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여건이 허락하면 접종을 당기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는 이제 그 예방접종위원회가 정한 예방접종의 대상이 18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고3만 접종 대상이 되고 이제 그 아래 학년은 접종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 접종 계획도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교직원들이나 그 학교 관련 인력들에 대한 접종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이제 감염의 위험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전보다는 학교가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이제 여름이 지나면 상당히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도 여전히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백신의 물량만 확보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에 대한 접종도 물론 그건 12세 이상입니다. 네네. 에 대한 접종도 적극적으로 방역 당국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자체들의 자율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제주 지역의 네네. 우선 접종 대상자를 두고 좀 논란이 있다고 해요. 예. 지금 이제 우선 서울 경기에서는 접촉이 많은 직종부터 자율 접종을 하겠다. 네. 그래서 택배 기사분들이라든가 운수업 종사자, 학원 강사 등 학원 종사자,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이 대상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좀 혼란이 있었던 것은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까 시스템 오류들이 많았어요. 당사자인데 통보가 안 됐다거나 당일날 통보가 돼서 접종하십시오 하라거나 네. 문제가 좀 심각했죠. 이게 불과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좀 특이하게 아까 관광지의 좀 이제 유흥업소 비상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 네. 유흥업소 종사자도 선제적인 이제 접종 대상자로 분류했어요. 예. 전 이것은 제주도의 특성으로 보면 뭐 다른 관광지 특성도 그렇고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잘 정했는데 네. 문제는 관리가 되느냐의 문제예요. 유흥업소 종사자가 다 무슨 등록돼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죠. 예. 학원 강사는 학원이 파악돼 있으면 거기에 등록돼 있는 강사와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기업형으로 다 돼 있는데 아르바이트도 소상공인은 잘 포착이 어렵습니다만 요즘엔 4대 보험에 가입하니까 되거든요. 근데 유흥업소 종사자는 정말로 그 전수를 포착하기는 너무 어렵다. 예. 실질적으로 선제적인 접종이 전수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자체의 여기에 대한 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물론 직원으로 등록된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접종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이제 아르바이트 도우미처럼 여러 업소를 다녀서 지금 문제가 교차 접종이 되는 이 교차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 하나만 여쭙고 끝낼게요. 그 백신 접종 55세에서 59세 되게 혼란이 있었는데 네네. 어제 8시에 다시 재개됐다는데 처음에 좀 어려웠다는데요, 또? 이게 저. 예. 만 55세입니다. 네. 기다렸습니다. 아, 예. 7월 12일부터 17일 사이에 접종 이 신청을 받았잖아요. 예. 17일엔 전 당연히 몰리겠지. 네. 12일 날, 첫날. 그럼 둘째 날, 셋째 날 해야지. 첫째 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5명만 선착순으로 받는다는 건 아무도 몰랐죠. 예. 그래서 이제 접종 신청을 못한 167명이 들어갔는데 다행히 이제 어제 저녁 8시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8시 10분에 접속, 먹통입니다. 안 네. 됩니다. 2시간 정도가 이제 그런 상태였고요. 대기 중. 그러다 자정이 넘어서 12시 10분에 접속했더니 원활하게 되더라고요. 아, 하셨어요? 저는 이제 8월 중후반에 아. 이제 접종 신청이 됐고 예. 동네 의원으로도 장소와 날짜, 시간을 본인이 결정하더라고요. 아주 편의성이 높은데 네. 한 수십만 명이 몰리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이후에는 이제 50세에서 54세 다음 주에 접종 신청 받을 때는 마스크 대란 때처럼 오부제로 한다든가 예. 처음에 54, 53세가 첫날, 둘째 날 52, 51, 50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나눈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훈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